채화영이 어디 죽여봐라고 웃는 순간 정숙희는 딸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채화영이 설계한 살인 미수범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 복수하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설린이의 죽음을 확인한 정숙희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딸의 죽음 뒤에 채화영이 있다는 의심은 정숙희의 숨을 더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정숙희는 설린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혹시 자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장민은 정숙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켰고 오태평도 정숙희가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의 분노는 누군가의 위로로 가라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동석은 마 팀장의 신분으로 드림과 채화영의 자금 흐름을 압박하면서도 정숙희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숙희는 마동석이 옆에 있을수록 설린이가 없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살아 돌아온 남편을 반겨야 하는데 정작 함께 기뻐해야 할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에게 원망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고 마동석은 그런 정숙희를 함부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는 설린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채화영의 이름이 적힌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는 설린이가 생전에 남긴 것이 아니라 사건 관계자가 정리한 자료 속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채화영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숙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와 오태평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채화영을 찾아갔습니다. 정숙희는 채화영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도 여러 번 돌아서려 했습니다. 자신이 채화영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린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발걸음은 다시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정숙희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가 설린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드림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정숙희가 설린이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사실까지 보고받았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분노를 터뜨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별도의 녹화 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다만 채화영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CCTV가 아니었습니다. 정면 영상에는 정숙희가 채화영에게 달려드는 장면만 남도록 설정했고 채화영이 먼저 도발하는 소리는 별도의 장치에 저장되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원본 영상은 자동으로 외부 서버에 전송되고 사무실 안에 남는 파일에는 채화영의 말이 일부 잘리도록 조작했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희가 마은혜라는 사실과 마대창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식불명인 마대창의 보호자와 재산관리 문제에서도 배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숙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채화영은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차를 마시며 정숙희를 바라봤습니다. 올 줄 알았어. 정숙희는 채화영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삶을 빼앗고 딸들의 이름을 뒤틀고 결국 설린이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그런 정숙희를 보며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볼 게 있나 봐? 정숙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설린이를 죽였어. 채화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래?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채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희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숙희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정숙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죽이고 싶어? 그럼 어디 죽여봐. 그 말은 정숙희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숙희는 채화영의 멱살을 붙잡았고 채화영은 일부러 뒤로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채화영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자신을 공격하는 장면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해 몸을 맡겼습니다. 정숙희는 채화영의 목을 조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어. 설린이 살려내. 내가 우리 설린이 죽였어. 채화영은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정숙희의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희의 귀에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살인자네. 정숙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채화영이 미리 불러둔 직원들과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닥에 쓰러진 채화영의 목을 정숙희가 누르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기침을 하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정숙희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가 분노할 것을 예상했고 일부러 도발했으며 목격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정숙희는 채화영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붙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어디 죽여보라고 했잖아. 최화영은 겁먹은 얼굴을 만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숙희는 절규했지만 이미 상황은 최화영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최화영은 정숙희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편집 영상에는 정숙희가 소리를 지르며 최화영에게 달려들고 목을 누르는 장면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정숙희가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강백호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오장민은 정숙희의 손목에 남은 제지 흔적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갔어? 정숙희는 오장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미야, 그 여자가 일부러 그랬어. 설린이 얘기로 나를 자극했어. 죽여보라고 했어. 강백호는 정숙희의 말을 믿었지만 영상만 보면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목과 팔에 상처를 입었고 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정숙희가 먼저 찾아갔으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태평은 경찰서에 도착하자 최화영을 찾아가겠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막았습니다. 지금 오태평 씨까지 움직이면 최화영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정숙희 씨 가족 전체가 폭력적이라는 인상을 만들 겁니다. 오태평은 주먹을 쥔 채 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정숙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마동석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마동석은 정숙희 앞에 앉아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석 씨, 나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마동석은 쉽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설린이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웃었어요. 나보고 죽여보라고 했어요. 순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마동석은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최화영이 그 마음을 이용한 거야. 정숙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설린이 복수도 못하고 살인미수범으로 잡히면 어떡해요? 마동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두지 않아. 최화영이 숨겨둔 원본을 찾아낼 거야. 강백호는 편집된 영상의 시간 정보를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연속 재생처럼 보였지만 정숙희가 최화영에게 다가가기 직전 4초가 비어 있었습니다. 음성 파형도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편집했거나 별도의 음성 채널을 제거한 흔적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수사관에게 원본 서버 압수를 요청했지만 최화영에게 돈을 받아온 내부 인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은 최화영 관련 수사 정보를 미리 넘겨주던 인물이었고 정숙희 사건 담당팀에 연락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원본 서버까지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강백호는 그 개입이 오히려 최화영의 함정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희 사건은 개인 간 몸싸움처럼 보이지만 최화영이 수사기관 뒷배까지 움직인다면 영상 원본 안에 숨겨야 할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사무실에 설치된 장치가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이 정숙희 방문 전날 별도의 보안업체를 불러 녹화장치를 교체했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모든 증거가 정숙희에게 불리하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숙희는 이제 끝났어. 살인 미수범이 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겠어? 이강혁은 최화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숙희 씨가 대표님을 찾아올 걸 알고 계셨습니까? 최화영은 웃었습니다. 딸 죽은 엄마가 뻔하지. 화내고 울고 달려들겠지. 이강혁은 최화영의 말에서 잔인한 계획을 읽었습니다. 일부러 도발하셨군요. 최화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든 목을 조른 건 정숙희야. 원본 영상이 남아있습니까? 최화영은 이강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또 나 배신하려고? 이강혁은 진짜 스패너를 숨긴 뒤 이미 최화영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이강혁이 얼마나 멀리 움직였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은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안전하려면 원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희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무실 보안 서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혁은 그 반응만으로도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강준호는 정숙희 사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숙희가 최화영의 목을 조르는 장면만 보고도 영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최화영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강준호는 이강혁에게 물었습니다. 최화영 대표가 함정을 만든 겁니까? 이강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지 말고 막으세요. 진짜 스패너도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제 와서 또 기다릴 겁니까? 이강혁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진짜 스패너를 숨기고도 바로 세상에 내놓지 않은 이유는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채화영과 완전히 끝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희 씨까지 감옥에 가면 당신도 채화영이 한 일에 다시 힘을 보태는 겁니다. 이강혁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혁은 채화영 사무실의 외부 백업망을 확인했습니다. 채화영은 편집본을 국내 서버에 남기고 원본은 해외 보안업체 서버로 전송해뒀습니다. 그런데 접속 권한은 채화영 개인 계정과 드림의 법무관리 계정 2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법무관리 계정은 마대창이 의식을 잃기 전 사용하던 계정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원본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보관했습니다. 정숙희를 살인미수범으로 만들 수 있는 편집본과 필요할 때 정숙희를 더 강하게 협박할 수 있는 원본을 동시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강혁은 원본 파일을 바로 내려받지 않았습니다. 접속 기록이 남으면 채화영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버의 인증키가 갱신되는 시간과 법무관리 계정의 접속 장소를 추적했습니다. 그 계정은 드림호텔에 폐쇄된 VIP 라운지에서 정기적으로 접속되고 있었습니다. 마팀장인 마동석은 드림투자 실사권을 이용해 VIP 라운지 출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3억 원 리베이트와 10% 지분이 걸린 계약 문제로 외부 감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채화영은 자금난에 몰린 상황에서 한 투자자에게 3억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만약 리베이트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자신이 보유한 지분 10%를 위약벌로 넘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조건이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현금과 경영권 방어가 필요해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마동석은 그 거래가 채화영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단순한 호텔 매각 함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채화영이 정숙희를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마대창의 가족과 보호자 지위를 흔든 뒤 그 공백을 이용해 10% 지분까지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채화영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정숙희가 구속되거나 정신감정 대상이 되면 마대창의 딸 마은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집니다. 마대창은 의식불명 상태라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마설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화영은 자신이 드림을 관리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그 사실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엄마를 살인미수범으로 만든 것도 결국 드림 때문이었어요?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린이 사건 증언을 무너뜨리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마 회장님의 재산과 의결권입니다. 오장민은 정숙희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숙희는 자신이 딸을 잃은 슬픔까지 채화영의 경영권 계산에 이용됐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설린이를 죽이고 내가 우는 것도 이용하고 아버지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네. 오장민은 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채화영이 만든 판에서 싸우지 마. 우리가 원본부터 찾아낼게.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미야, 나는 정말 그 여자를 죽이고 싶었어. 그 마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 강백호는 정숙희에게 솔직한 진술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화영의 도발이 있었다고 해도 정숙희가 공격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자신의 분노와 행동을 인정하되 채화영이 계획적으로 자극하고 영상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정숙희는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채화영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실제로 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딸의 죽음을 조롱하며 먼저 죽여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워진 영상만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정숙희의 진술은 솔직했지만 수사기관 내부 뒷배는 이를 불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정숙희가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고 보고서에 적었고 채화영 측은 즉시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습니다. 기사에는 정숙희가 마대창의 친딸임을 주장하며 경영권에 접근하려다가 채화영을 공격했다는 왜곡된 내용까지 실렸습니다. 정숙희는 딸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위험한 사람처럼 묘사됐습니다. 한영자는 뉴스를 보자 분노해 강남봉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숙희가 돈 때문에 그랬겠어? 설린이 죽어서 눈이 뒤집힌 거잖아. 강남봉은 한영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영자는 아들과 남편에게 늘 하던 말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 백호한테 당장 연락해. 채화영이 또 언론 장난치는 거야. 강백호는 어머니 한영자의 반응을 듣고 가족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지만 한영자는 그런 강남봉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도망치지 마. 채화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가졌는데 또 모른 척할 거야? 강남봉은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채화영의 언론 관계자와 자금 전달 경로를 강백호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채화영이 사람들을 돈과 약점으로 묶어온 구조가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채화영은 정숙희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3억 리베이트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계약 상대는 채화영에게 10% 지분을 위약벌로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채화영은 그 조항을 이용해 자신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요구가 채화영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면 10% 지분은 채화영이 아니라 드림의 피해회복 신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동석은 채화영이 돈이 급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동석의 목적은 지분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정숙희 사건을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동안 10% 지분을 제3의 신탁에 묶어 마대창이 깨어날 때까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리베이트 3억 원을 요구하는 통화까지 남기며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강혁은 그 통화 자료와 진짜 스패너를 함께 강백호에게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강혁은 이제 채화영의 범죄를 하나씩 분리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숙희 함정과 리베이트 계약 수사정보 유출이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마대창이 의식이 없는 동안 드림의 의결권과 재산을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이강혁의 계획을 듣고 물었습니다. 원본 영상까지 찾을 수 있습니까? 이강혁은 대답했습니다. 법무관리 계정 인증키가 필요합니다. 그 키는 채화영이 직접 가지고 있거나 마 회장님 병실에서 가져간 물건 안에 있을 겁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병실에서요? 마대창은 병원에 입원한 뒤 개인 물품 일부를 드림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는 보안 토큰이 달린 오래된 만년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마대창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만년필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태평은 마대창 병실을 지키던 중 채화영 측 직원이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서류를 찾는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인증키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오태평은 정숙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날 더 자세히 봤어야 했어. 정숙희는 오태평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채화영이 어디까지 할지 몰랐어. 오태평은 이번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병원 출입 기록과 보관물 인계서를 확인했고 만년필을 가져간 사람이 채화영 본인이 아니라 진홍주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진홍주는 채화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지만 최근 채화영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태평과 강백호는 진홍주를 찾아가 만년필 행방을 물었습니다. 진홍주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강백호가 채화영이 수사정보 유출과 정숙희 살인미수 사건까지 진홍주의 독단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채화영이 정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강백호는 서류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채화영은 진홍주가 정숙희 방문을 미리 알고 보안장치를 설치했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진술서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진홍주는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킨 거예요. 만년필도 내가 가져갔지만 바로 채화영한테 넘겼어요. 오태평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홍주는 망설이다가 드림호텔 VIP 라운지 개인 금고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채화영은 만년필을 금고에 넣어두고 해외 서버 원본에 접속할 때만 꺼내 사용했습니다. 이강혁과 강백호는 곧바로 원본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채화영은 이미 진홍주의 배신을 눈치챘습니다. 채화영은 원본 서버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만년필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VIP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마 팀장인 마동석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마동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남의 호텔에 마음대로 들어오셨네. 마동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곧 실사 대상이 될 호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기려는 게 호텔 자산인지 정숙희를 함정에 빠뜨린 영상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마동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숙희한테 한 말을 원본으로 들으면 되겠죠. 채화영은 금고 쪽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이강혁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보자 분노했습니다. 또 너야? 이강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원본을 지우게 둘 수 없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스패너까지 숨기더니 이제 정숙희 편에 서겠다는 거야? 이강혁은 대답했습니다. 정숙희 씨 편이라기보다 대표님이 더는 다른 사람의 분노를 범죄로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채화영은 금고 안에 만년필을 꺼내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마동석이 막으려는 순간 채화영은 일부러 경보장치를 눌렀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오면 마동석과 이강혁을 불법 침입으로 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가 미리 드림 내부 감사 권한으로 출입 승인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최화영은 다시 함정을 만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기록이 모두 남았습니다. 강백호는 만년필의 인증키를 이용해 해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원본 영상에는 최화영이 정숙희에게 다가가 어디 죽여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정숙희가 들어오기 전 보안업체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을 잡는 장면만 남기고 내 목소리는 편집해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그 한마디로 정숙희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장미는 원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안도감과 설린이 죽음으로 무너진 엄마의 마음을 최화영이 이용했다는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숙희는 원본을 직접 확인한 뒤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 폭력적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최화영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최화영의 도발과 조작 지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강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강백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폭행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도발과 영상 조작이 확인됐으니 살인미수 판단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건 책임질게요. 대신 최화영도 자기가 한 일을 책임지게 해주세요. 정숙희는 자신을 완전히 피해자로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공격한 행동을 인정했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태도는 최화영이 만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뒷배는 원본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듣자 최화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이 원본을 왜 남겨둔 겁니까? 최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보험이었어요. 그 보험 때문에 우리까지 끝나게 생겼습니다. 최화영은 상대에게 정숙희 사건 담당 수사관을 바꾸고 원본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은 그 통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진짜 스패너와 수사정보 유출 기록, 영상 조작 지시가 한꺼번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은 마지막으로 3억 리베이트 계약을 성사시켜 자금과 10% 지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정숙희 사건이 뒤집히기 전에 경영권을 손에 넣고 돈을 이용해 남은 사람들을 다시 묶을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최화영은 상대에게 3억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가 되면 당신 지분 10%를 넘기는 거죠?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화영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틴 장측 법률 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마동석은 최화영에게 계약의 마지막 조항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항에는 리베이트 요구가 확인될 경우 10% 지분이 최화영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대창이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가족 피해 회복 신탁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계약서를 찢으려 했지만 이미 서명과 녹취가 남았습니다. 마동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희를 치워놓고 지분까지 가져가려 했습니까? 최화영은 마동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드림은 내가 여기까지 키웠어. 마동석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건 드림이 아니라 당신 욕심입니다. 오장미도 계약 장소에 들어와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고 할아버지 지분까지 가져가려고 했지? 최화영은 오장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내 목을 조른 건 사실이야. 정숙희가 뒤늦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내 목을 졸랐어. 최화영은 정숙희가 나타나자 순간 굳었습니다. 정숙희는 최화영 앞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책임질 거야. 그런데 너도 내가 한 말, 내가 꾸민 함정, 설린이한테 한 일까지 전부 책임져. 최화영은 정숙희를 자극하려고 다시 설린이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죽여보라고 해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최화영은 처음으로 정숙희를 제대로 두려워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정숙희는 조종하기 쉬웠지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정숙희는 훨씬 강한 상대였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 앞에 진짜 스패너의 감정서와 원본 영상 복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내십시오. 최화영은 이강혁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준호까지 다칠 거야. 강준호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더는 이강혁 씨를 협박하지 마세요. 최화영은 강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말로 사람들 해치고 증거 없애고 정숙희 씨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강혁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아직 이강혁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강혁이 진짜 스패너를 지키고 최화영에게서 돌아선 선택만큼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숙희의 구속 필요성은 원본 영상이 확보되면서 다시 검토됐습니다. 계획된 도발과 영상 편집, 목격자 배치 정황이 드러났고 최화영이 수사기관 내부 인물에게 사건 방향을 미리 부탁한 통화까지 나왔습니다. 정숙희는 풀려났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숙희는 설린이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설린아, 엄마가 너 때문에 사람을 죽일 뻔했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될 뻔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엄마가 살아서 내 억울함을 밝힐게. 마동석은 정숙희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석 씨, 내가 또 흔들리면 막아줘요. 대신 나 빼고 혼자 처리하지는 말아요. 마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게. 그러나 최화영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본 영상과 리베이트 녹취, 진짜 스패너가 확보됐지만 설린이 죽음의 직접 실행자가 누구인지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은 여전히 자신이 설린이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원본 영상 서버의 접속 기록을 분석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숙희가 최화영을 찾아가기 2시간 전 누군가 같은 서버에 접속해 설린이 사망 관련 음성이라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 계정은 최화영도 이강혁도 아니었습니다. 계정 소유자는 마대창의 법무관리 권한을 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숙희가 최화영을 찾아가도록 일부러 설린이 관련 메모를 유품 자료에 끼워 넣은 정황까지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를 최화영한테 보낸 사람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화영이 함정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숙희 씨가 그날 반드시 최화영을 찾아가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동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화영과 한편입니까? 강백호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최화영이 성공하면 정숙희 씨가 제거되고 실패하면 최화영의 영상 조작이 드러납니다. 어느 쪽이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접속 계정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스패너의 네 번째 흔적과 연결된 드림 내부 인물, 마대창이 의식을 잃은 틈을 타법무관리 권한을 사용한 사람 정숙희가 최화영에게 달려가도록 메모를 심은 사람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그 사실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또 누군가가 밀어놓은 길로 걸어간 거네요. 오장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사람 찾아낼 거야. 정숙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최화영한테 이용당한 것도 끝내고 뒤에서 나를 움직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끝낼 거야. 병원에 누워있던 마대창의 손가락이 그날 밤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숙희는 의료진에게 알리기 전에 강백호와 마동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마대창이 의식을 되찾는 순간 법무관리 계정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최화영이 어떻게 드림의 권한을 빼앗았는지, 설린이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누군가 마대창 병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자신이 마대창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설명하며 병실 출입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숙희를 살인 미수범으로 규정한 오래된 편집 영상 사본과 마대창 재산관리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희를 함정에 빠뜨린 계획은 최화영 혼자 만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정숙희의 분노를 이용해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려 했고 숨은 인물은 최화영의 함정까지 이용해 마대창의 재산과 드림의 법적 권한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정숙희는 이제 최화영의 목을 조르던 분노에서 벗어나 설린이를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을 품었습니다. 최화영을 죽이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 뒤에서 가족을 움직여온 사람까지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정숙희가 선택한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정숙희가 마대창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의식이 없던 마대창이 마침내 정숙희의 본명 마은혜를 부른 것입니다. 정숙희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눈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병실 밖 복도 끝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짧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마 회장이 반응했습니다. 정숙희 사건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최화영의 함정은 무너졌지만 정숙희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어 얻으려던 드림의 권력은 아직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린이 죽음의 진실을 아는 마대창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최화영과 그 뒤의 인물이 동시에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